마지막 차시인 이번 차시에서는 해썹의 7원칙과 12절차를 우유의 살균 공정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관리 시스템에 견주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해썹의 7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해썹의 핵심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위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해썹의 두 개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원칙이라 하면 이 두 원칙 플러스 5개의 원칙까지 해서 7원칙이라는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학생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썹과 관련된 직무와 직무 쪽으로 진로의 방향을 정한 분이라면은 이런 질문들을 아마 여러분들 면접 시험에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또 회사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해썹의 실무에서 바로 이 7원칙 부분을 놓치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썹 시스템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7원칙의 핵심 원리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해썹의 7원칙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유를 그냥 먹었을 때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유를 가공해서 먹어야 될 것이냐라는 그 문제와, 두 번째는 식품 분야의 안전관리와 유사한 개념이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교통안전관리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갖고 이 해썹의 7원칙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유를 갖고 어떻게 안전하게 식중독에 안 걸리도록 하면서 우유를 먹게 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를 갖고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혹시 우유를 목장에서 갓 짜자마자 소에서 우유를 바로 생산하자마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그것을 우리가 생유라고 부릅니다. 이 생유를 그냥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생유를 그대로 드셨을 경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잘못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서서 위해소 세 가지 중에 생물학적 위해소, 화학적 위해소, 물리적 위해소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우유를 먹어서 흔히 걸릴 수 있는 식중독, 배탈의 원인들은 생물학적 위해소이겠죠. 이와 같이 우유를 그냥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그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이것이 바로 해썹의 1원칙, 위해소 분석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분석을 해보니까 우유에는 살모넬라 같은 또는 캄필로박터와 같은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위해소 분석을 했다면 그게 1원칙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그것을 예방하거나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우유를 그냥 먹지 않고 예방, 제어,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으로는 살균 공정을 거쳐서 우유를 끓여 먹어야 된다. 즉 우유를 끓여 먹는 열처리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관리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중요관리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른바 관리 기준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해썹에서는 그냥 관리 기준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계 기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한계 기준은 그 기준대로 관리를 했을 때
안전한 식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기준. 반대로 그 한계 기준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은 불안한 제품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한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유를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한계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우유에 있는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가 충분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없어져야겠죠. 불검출이 되야겠죠. 음성이 나와야겠죠. 그런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공정은 무엇입니까? 열처리 공정에서의 그 기준은 살균 온도와 살균 시간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한계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할까요?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즉, 우리가 설정한 이 한계 기준대로 공정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감시하는 것. 이것이 모니터링 체계의 확립이라는 4원칙이 됩니다. 4원칙. 자, 5번째는 뭘까요? 자,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것이 안 지켜졌을 때, 한계 기준을 이탈했을 때 취해지는 조치, 이거를 개선 조치라고 합니다. 5번째 원칙입니다. 개선 조치의 방법을 수립하라. 이것이 해썹의 5원칙이 됩니다. 자, 개선 조치는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자, 우유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살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살균 온도가 미달됐습니다. 또는 시간이 미달됐습니다. 어떤 개선 조치가 필요할까요? 우유를 다시 재가열하는, 재살균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우유를 끓이다 보니까 자, 살균 온도가 우리가 설정한 한계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았거나 아니면 시간을 과도하게 길게 우리가 가열 처리가 됐다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냐면 우유가 살균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유가 타서 못 먹는 상태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하십니까? 이것은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선 조치입니다. 자, 6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1원칙부터 5원칙까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안전관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관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관리인지를 6번째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검증입니다. 그래서 6원칙은 검증 절차 및 방법의 수립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7번째 원칙은 뭘까요? 이와 같은 해서 시스템의 기본적인 관리의 기본 틀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른다. 즉 우리가 기준서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기준서 또는 선행요건 기준서, 또 세부적인 항목을 갖고 어떤 기준을 문서화시켜서 일종의 매뉴얼로 삼아서 그 절차,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라는 게 문서화일 거고요. 그 문서화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결과의 기록을 유지하라는 개념이 7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원칙은 문서화 및 기록 유지라는 개념으로 7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 우유를 끓여 먹는 과정에서 검증을 한다는 건 뭐가 될까요? 우유의 살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유에 미생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서와 기록은 온도와 시간을 기록을 남기고 앞서 얘기했던 세팅했던 한계 기준, 온도와 시간에 대한 규정을 문서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해썹의 7원칙이 됩니다. 자, 우유의 살균 공정을 갖고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거랑 빗대어서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의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과속, 또 전방주의 태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음주운전도 있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본 거. 이것이 과속이었다. 앞서 우리가 우유 식중독균의 주요 균이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였다라고 파악하는 것처럼 이런 첫 번째 과정을 우리는 해썹에서는 위의 요소의 분석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구간을 정하는 것, 즉 사고 다발 구간, 위험 구간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해썹에서는 중요관리점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사고 다발 구간은 어떤 구간을 정합니까? 고속도로에서. 자, 내리막길일까요? 오르막길일까요? 통상적으로 오르막길에서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 내리막길이면서 또 커브길이면서 또 어떤 겨울철에 빙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들, 이런 데들이 사고 다발 구간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중요 관리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중요 관리점을 결정한다고 고속도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간의 관리 기준, 해썹에서는 한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최고 제한 속도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110km 시속, 또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100km, 이렇게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한계 기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 한계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과속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습니다. 이게 모니터링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카메라에 의해서 한계 기준이 이탈됐을 때 시속 110이 아니라 120km, 13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을 때 그것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선 조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와 같은 관리들이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것. 그래서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이와 같은 교통안전관리가 효과를 보는지를, 즉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검토하는 것이 여섯 번째 원칙, 즉 검증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은 우리 해썹에서 문서화시키고 기록 유지하라는 것처럼 우리 속도계의 기록을 관리하고 또 경찰청 서버를 통해서 이런 문서 시스템들을 관리할 뿐이 아니라 이런 법규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한다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유의 살균 공정과 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해썹의 원리, 즉 7원칙의 원리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습득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흐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떡 제조 공정에 들어가서 해썹의 7원칙을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자, 1원칙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걸 해야 되죠? 위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위에서 분석을 할까요? 원료와 공정에 대해서. 원료라면은 생물학적 위에서, 화학적 위에서, 물리적 위에서. 공정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에서를 분석합니다. 자, 오늘 예시에서는 떡에 대해서 생물학적 위해소로 국한하여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떡에서 걱정되는 잠재적인 위해소로서 병원성 세균, 일반 세균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위해요소를 예방, 제어, 감수할 수 있는 공정, 중요 관리점을 결정한다는 게 2원칙이 되겠죠. 어떤 것이 될까요? 떡을 찌는 공정이 바로 그와 같은 중요 관리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중요 관리점의 관리 기준, 떡을 찌는 온도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또 시간은 40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의 세팅을 해서 이걸 한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이 3원칙이 되겠습니다. 4원칙은 자, 이렇게 설정한 증숙 온도와 증숙 시간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증숙기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를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품온이라고 하죠. 우리 제품의 온도를 탐침 온도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계 기준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이냐에 대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면은 증숙기에 투입했을 때와 끝냈을 때 또는 중간 정도의 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번째 원칙은 개선 조치 방법입니다. 자, 개선 조치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증숙기에 우리가 세팅했던 한계 기준 온도와 시간이 미달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원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기계 고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들은. 그래서 먼저 기계가 고장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숙기의 온도와 시간이 미달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첫 번째는 살균 작업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왜 미달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미달된 시간만큼을 파악해서 다시 재증숙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개선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또는 취하기 전후해서 관련되는 생산팀의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 내역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선 조치의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작업자의 실수와 상관없이 기계 고장인 경우입니다. 이 기계 고장인 경우는 공무팀에 통보를 하고 관리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또 현장에서 바로 즉시 수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바로 수리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즉각적으로 수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 제조소에 갖고 있는 유유 설비를 이용해서 또 옆에 라인을 이용해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재살균이라는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5원칙이 되겠습니다. 6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검증에는 크게 일상적인 검증과 또 일상적인 검증을 틀을 벗어나서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일상적인 검증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기계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기계를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점검해서 설비 보존을 잘 해두는 것입니다. 또 그 정상 작동 여부를 잘 확인해서 체크해 놓는 것입니다. 또 모니터링 일지를 우리 작업자가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할 때 그것을 위에 상급자가 점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를, 또 이런 해석 관리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 검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검증 중에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검증이 아니더라도 고객이 클레임이 최근에 빈번하게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미생물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검증도 검증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클레임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내부 클레임이나 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일지 기록을 보니까 빈번하게 한계 기준을 이탈해 온 바가 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는 설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6원칙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에 담아둬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째는 문서화 및 기록 유지입니다. 이것은 먼저 작업 기준을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현장에 게시하여 작업자들이
작업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그리고 적절한 기록 양식들을 제정해서 그 작업 일지를 기록하게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그리고 그 기록들을 일정 기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7원칙에 담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썹의 7원칙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해썹을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는데 이 7원칙만으로 해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12절차라는 12단계의 구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12절차는 먼저 해썹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 5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7개의 원칙, 7원칙을 다시 5+7 해서 앞에 준비 단계 5개와 7개의 원칙을 붙여서 유해 요소 분석이라는 1원칙을 6번째 절차로 삼고 마지막에 7원칙인 문서화 및 기록 유지라는 7원칙 부분이 12절차가 돼서 7원칙 부분과 12절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차의 앞에 부분 5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썹팀을 구성합니다. 예, 해썹 팀원으로서 어떤 분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해썹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썹팀 구성 단계에서 고민해서 준비 단계 1 절차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게 두 번째 절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든 이 제품이 어떤 소비자에게 또 특별하게 주의를 요할 소비자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소비자든 간에 우리 제품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게 할 것인가 즉 사용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세 번째 용도 확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공정 흐름도 작성 단계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공정들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작업장에서 어떤 공정 흐름으로 사람과 원료와 제품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 또 공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수와 급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도면들을 작성하는 공정 흐름도 작성 단계가 네 번째 절차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공정 흐름도가 현장 상황과 맞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 5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5단계의 준비 단계와 7원칙 7개를 합쳐서 12절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본 강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큰 흐름, 큰 전반적인 개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썹의 12절차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